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메타콩즈, 선미 NFT,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 요즘 NFT가 매우 핫하죠. 메타콩즈도 그렇고 선미 NFT가 오늘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NFT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용 계좌를 뚫기 위해서 조율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드디어 이제 NFT 여론몰이에 들어가는구나 싶었다.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자. 업비트는 지금 K뱅크를 사용 중이죠. 카카오뱅크도 코인용 계좌를 뚫기 위해 조율 중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업비트와 동행이 종료. 기업은행이 결국 뉴욕에서 대차게 까이고 업비트에게 지지를 예고. 기업은행 미국서 1,000억 원대 벌금.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저촉.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미국은 항상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은행 뉴욕 지점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불려갔는데 그 중에서 기업은행이 3번인가 걸려서 기업은행은 1,000억 원대 벌금을 맞게 됐고, 그래서 업비트와 동행이 종료됐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업비트의 출금 계좌인 이상 미국에서 얻어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죠? 업비트에 입출금이 되다 보니까 현금이 들어가고 코인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지치고 손잡은 게 아사 직전의 K뱅크였는데, 그래서 농협도 지금 이렇게 길을 쓰고 트래블 룰을 만들어서 여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로 돈을 못 보내게 막고 하는 이유들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관련 영상을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치고 손잡은 게 아사 직전의 K뱅크였는데 이제 기운 차리고 IPO로 돈을 끌어모을 생각에 업비트에 손을 놓을 준비를 한다. 시가총액 7조 원 K뱅크 IPO 추진. 업비트 의존도 해소 관건. 그죠? 어쨌든 K뱅크는 아사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업비트와 손을 잡고 업비트 유저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이렇게 IPO까지 추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업비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업비트 유저들이 돈을 많이 넣고 빼고 하는 상황에서 업비트와 손을 놓게 되면 이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업비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돈들이 새로 계약한 은행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다 라는 거고, 특히나 K뱅크는 가능하면 해외에 상장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업비트가 바짓가랑이 잡으면 과감히 손절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상장을 하는데 업비트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할 계획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자회사밖에 없다. 바로 카카오뱅크. 국내 핀테크 대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가산자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하 실명 계정 개설을 타진 중이라고 IT조선이 보도했다. 이렇게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루트를 뚫어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기상 K뱅크가 먼저 손절을 말하기 전에 카뱅을 붙여서 사용자들이 계좌를 옮기게 해야 한다. 그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K뱅크가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버리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고, 유저들의 이탈이나 유저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로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고객들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NFT.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가상계좌와 연동하게 되면서 계좌 이동 시 NFT 에어드랍 행사를 아주 거하게 진행할 것 같다. 왜냐면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손해다. 물린 사람도 많고 NFT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아직도 코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번 카카오뱅크와 함께 원화로 직접 구매 가능한 NFT에 혼신을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 와중에 업비트 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편해도 한 번 더 계좌를 이동하게 될 것이다. 얘들은 잡은 곡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나 반발 없이 새로운 계좌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좌 이동을 하게 되면 NFT를 에어드랍 해주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뱅크에서 카카오뱅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NFT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예금 잔고는 상당히 두둑해질 것. 왜냐? 코로나 시국에 탄생한 국세청 기록상의 무직, 전업 트레이더들의 출금 한도는 자동으로 최저로 설정되면서 바로 이 1일 출금 한도 리미트 덕에 카카오뱅크는 예금 잔고가 올라가 싱글벙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예금을 옮기게 되면 현금은 K뱅크에 놔두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빼는데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국세청에서 원화채굴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고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K뱅크에 있는 업비트의 예치금은 그대로 이동이 될 거예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은 이동을 했지만 결국 출금하기 전까지는 다시 내 돈은 아니죠. 내가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업비트의 숫자만 찍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인을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별도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출금을 할 때 한 번에 목돈을 출금해도 내가 이 출금한 목돈을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일일 출금 한도 아시죠? 새로운 계좌를 뚫었을 때 몇 가지의 증빙이 필요하죠. 아니면 자동 이체를 신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내가 돈을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돈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은 쌓여 있고 출금을 빨리빨리 해 나가는 사람은 출금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은행은 좋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미리 확인을 하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K뱅크나 다른 은행에 놔두고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무조건 NFT의 해가 된다. 그냥 모든 곳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 못해 야단이다. 전 국민의 롤렉스 오픈런으로 카카오톡 커뮤니티는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고 NFT 시세는 끝없이 오를 것 같지만 뜬금포로 반토막도 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이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 그리고 보안 뉴스를 NFT 보유자 귀에 억지로 쑤셔넣어 학습시킬 것이다. 지금 NFT를 안 하는 곳이 없죠. NFT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래소에서 한 번 더 여기에 바람을 불어서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 또 한 번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롤렉스 오픈런 하면 롤렉스를 사기만 해도 돈을 번다라는 것처럼 NFT도 민팅이 돼서 당첨이 되면 나도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이런 공식이 생겨버려서 전 국민이 정말 이 NFT에 열광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NFT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처럼 매대가 있어서 그 매대의 물량을 내 걸 시장가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나의 NFT를 다른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그건 값어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1억에 샀다라고 해도 아무도 이 작품을 1억에 사주지 않으면 그 값어치는 1억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포로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억지로 쑤셔 넣어서 학습을 시킬 거다라는 거죠. 2년 동안 눈치 게임의 시작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눈치 게임이다. 이렇게 의자 게임 아시죠? 춤을 추는 척 하면서 항상 내가 앉을 의자를 곁눈질해야 한다. 급등급락을 반복하면서 의자 개수는 점점 줄어든다. 춤추는 게 재밌다고 춤만 추면 나중에 손에 남는 건 NFT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NFT를 찍어내고 참여하는 클레이와 이더리움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NFT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클레이가 중요한 거였어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다들 지금 NFT에 빠져 있어서 나도 그냥 NFT 무조건적으로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 해버리면 중요한 시점에서 팔지 않았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가 없어서 그냥 영원히 소장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팔기도 팔면서 결국 클레이와 이더리움을 모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오르고 가지고 있으면 뭐 아파트 값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게 되면 정말 서운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모를 하락장에 사라는 뜻은 아니다. 이 NFT를 발행해서 모르고 난리를 피우는 플랫폼이 제일 탐내는 것이 뭘까 계속 고민해야 한다. 메타콩즈니 선민이 이런 거 모두 지들의 목적은 이더리움과 클레이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메타버스의 랜드, 땅에 대한 수요도 생각할 것이다. 해외의 메타버스 솔루션도 좋지만 결국 클레이 기반의 메타버스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것도 클레이를 많이 모으면 된다. 그림 쪼가리 주면서 메타콩즈 NFT에 이자도 주면서 높은 시세를 부여하는 척 하지만 결국 지들도 티나지 않게 클레이를 모으고 싶어한다. 전에 이야기했던 코코아와 관련 팀과 프로젝트들도 결국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클레이다. 클레이 기반, 이더리움 기반 NFT들이 많죠. 결국 그걸 팔아서 파는 쪽은 클레이와 이더리움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NFT가 좋아서 가지고 있으면 돈 될 것 같으면 찍어서 파는 쪽이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고 다 뿌려버리고 계속 거기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파는 쪽에서는 보세요. 그림 팔아서 현금 벌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NFT 팔아서 현금 벌듯이 코인을 모으는 게 NFT를 판매하는 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NFT 가지고 있으면 뭐 1억 간에 10억 간에 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열풍이 끝나고 바람이 빠지면서 아무도 NFT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림 보시면 딱 티가 나잖아요. 이걸 왜 내가 이 5천만 원을 주고 살까? 이게 말이 돼?
라는 부분이 많죠. 뭐 진짜 옛날 고전 화가들이 그린 거는 뭐 붓으로 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찍어 나오는 NFT들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각자 개인이 잘 판단하시되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NFT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목적은 클레이와 이더리움을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참여를 했을 때 나도 결국 클레이를 모으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클레이를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NFT가 굉장히 핫한데 NFT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은 막아뒀지만 영상 하단에 저희 커뮤니티 주소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으니까 커뮤니티에 입장하셔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나 경기도 웨일님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